700mm 이렇게 굉장히 많이 60cm, 70cm가 2, 3일 내에 내린 거예요. 하루 만에 600mm가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홍수가 뭐 텔레비전 다 봤을 거예요. 자동차가 푹 떨어져, 사람도 푹 떨어지더라고. 도시가 그냥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울산이라면 남구, 중구 할 것 없이 다 침수됐다. 도시 전체가. 정주가 평지거든요. 거기서 다 침수됐어요. 600mm가 내렸으니까. 그 위에 있는 댐까지도 다 무너지고. 거기에는 이제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이재민은 당연히 많을 거고요. 산업에도 큰 타격이 커요.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그쪽에 있고요. 2차 전지의 회사들도 정말 그쪽에 많이 있어요. 폭스콘은 애플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애플의 휴대폰을 거기에서 한 60%를 다 만들어요. 그 회사가 정주에 있다고. 그래 뭐 그 회사에 별 문제가 없으면 뭐 다행이겠지만 아마 그 회사도 산 중턱에다 짓지 않은 이상, 좀 고지가 높지 않은 곳에, 높은 곳에 짓지 않은 이상 침수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없을 텐데요. 완전 침수됐다면 애플이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겠죠. 애플은 얼마 전에 이번 2022년도, 2021년 가을 하반기부터 2022년도까지의 휴대폰 판매량이 전년도 비해 10% 더 증가할 거라고 주문을 10% 더 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수억 대인 거죠. 수억 대 애플.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약간 더 많이 팔거든요. 대수로 보면. 영업이익은 뭐 월등히 애플이 높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기계만 팔지, 또 기계가 뭐 다 삼성전자 거냐. 거기 있는 OS, 들어가 있는 OS가 구글 거지. 그 안에 있는 주요 많은 부품들이 일본제도 많거든요. 중국산도 많고. 그러니 삼성전자는 사실 휴대폰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은 애플하고는 다른 거예요. 애플은 폭스콘이라는 회사에게 주문을 넣어서 OEM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애플은 OS를 따로 쓰고 있잖아요. 애플 iOS 해가지고. 그 iOS에서 생기는 매출이 삼성전자의 1년 매출, 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에 맞먹어요. 그러니 이 애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어쨌든 폭스콘이 거기에 있고, 뭐 2차 전지 회사들도 거기 많이 있어요. 정주라는 지역이 옛날부터 중국의 어떤 중원이에요, 중원. 그때 뭐, 그 장안, 낙양, 정주, 이쪽 지역은 중원이라 할 수 있는데, 그쪽 비가 별로 안 오거든요, 본래가. 1년 강수량이 600, 700mm예요. 1년에 내릴 게 3일 만에 다 내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거지? 그럼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지구 온도가 1975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1도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20, 30년 동안 다시 또 1도 오르게 될 거고요.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바다고 강이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습도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 바다에 물기를 더 빨아들 올려서 습도가 더 대기 중에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기압이 크게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구름이 형성이 크게 되는데, 비 내리는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비구름이 더 크고 두껍고 무거운데 수증기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이쪽 서부 지역은 지금 열돔 현상 때문에 뭐 50도, 50몇 도를 찍는다겠죠.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불이 그렇게 많이 나요. 불 나면 서울 면적의 2배, 3배씩 다 거기는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불이 한 군데만 나는 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위쪽 서쪽 서북부죠. 이쪽에 300군데가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저 강원도
이렇게 불타고 여기 대구어지 불타고 경주 세 군데만 불타도 나라가 망할 지경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00군데 넘게 불탄다는 거죠. 연기가 얼마나 심한지 거기 서부 쪽인데 서부에서 연기 나는 곳이 동부까지 이렇게 엄청 멀잖아요. 수백 킬로가 넘는데 1000킬로 가까이 되는데 거기까지 연기가 뿌옇게 된다고 하죠. 캐나다 서부 쪽에도 이게 이제 고온 건조하면 이번 불들이 어떻게 난 거냐면 담뱃불도 아니에요. 번개 쳐서 난 불이에요. 번개 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른 번개가 탁 쳤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구 온난화 현상인 거야.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니까 일부 지역은 가뭄이 심한데 또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안 흐르니까 상공에서 흐르던 기류들이 먹통이 되고 하니까 일부 지역은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그 공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갇혀버리니까 더 더워지고 막 40도, 50도에 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불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불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를 뭐 매연이 어쩌고 공장 매연이 어쩌고 이제 그거랑 또 다른 불 나면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나 또 돼요. 악순환이 연속이 돼요. 지구는 여러 번의 대멸종, 크게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산소량이 많아서 대멸종이 된 때가 있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서 그래서 대멸종이 된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시베리아 지역이 한 1000년 동안 계속 화산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베리아 지역이 하루 이틀, 1년, 2년 화산 터지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계속 화산 분출이 계속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산재하고 화산에서 나오는 연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면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이 됐죠. 자, 우리가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더 무서운 것은 저렇게 불이 나거나 화산이 일어나거나 바다에 문제 생기면 역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지금 끝없이 물고기를 잡고 그걸 생선이 몸에 좋으니까 생선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어업이 지나칠 정도의 어업이거든요. 쌍끌이 어선을 동원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모든 걸 싹싹 긁어가요. 그러면 이제 고기가 없어지면 해조류도 이렇게 큰 위험에 직면하고 해조류나 고기가 사라지면 바다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적지가 않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이렇게 분출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이제 그 미 서부 쪽에 불타고 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참 평생에 이렇게 일궈오는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 뭐 그것만 그러겠어요. 뭐 홍수 나서 정조 이런 거한테 차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중국은 차값이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본래 이렇게 차 본체 값은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차 번호판 값이 비싸요. 차 번호판. 그럼 번호판 우리는 그냥 등록소 가가지고 번호판 뭐 3만 원, 5만 원 얼마 하면 번호판 주잖아. 근데 거기 번호판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래요. 더 주기도 해요. 웃돈 쳐주기도 해요. 심지어는 번호판 때문에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까지 계속하고 막 번호판 하나 더 얻어내려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떠내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차 침수돼서 떠내려가는 거 떠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재산이 집은 그래도 나 이렇게 자동차는 그래도 나 집이 떠내려가고 그리고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을 돌아가는데 공장도 떠내려가고 뭐 이러면 가진 재산이 다 떠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이 다 떠내려가면 팔다리를 잃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자연재해 현상이라는 것이 뭐 특정한 지역, 뭐 정주, 미국 서부 뭐 이런 데만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안전한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위험하죠. 가장 위험한 지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름쯤 되면 7, 8, 9월 달 이 석 달 동안은 태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가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태풍은 1년 내내 이제 태풍이 일어나요. 필리핀 그 동부 쪽으로 이렇게 그 태평양에 태풍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2월 달, 3월 달에도 태풍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2월 달, 3월 달에 태풍이 형성된다는 걸 잘 모르잖아. 왜냐하면 우리한테 태풍 오는 건 7, 8, 9월 달에 오니까 태풍은 12월 달에도 생겨요. 적도 부근에 필리핀 서부에 동부죠. 동부에 이렇게 한 번씩 생기는데 겨울이나 봄 이런 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태풍이 올라오려면 30도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해수면 온도는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지상 온도가 한 30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월 달까지도 태풍이 잘 오기가 어려운 게 6월 달까지도 이렇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7월 달 넘으면서부터는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이제 필리핀 그쪽에 태평양에 생긴 태풍이 저절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방향이 그때부터는 다 이쪽으로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쪽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생기는 것마다. 그 전에 생기는 것들은 이제 베트남으로 가든지 필리핀으로 가든지 홍콩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비가 돼야 되죠. 이제부터 올라올 거예요. 지금 열돔 현상 때문에 6호 태풍이 못 올라오고 그 앞에서 상해 근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열돔 우리나라 지금 덥잖아. 지금 며칠째.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니었으면 그 태풍이 우리나라로 왔을 거거든. 근데 이제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태풍이 작년보다는 더 세지 않겠나. 더 비 양도 많지 않겠나. 그래서 정주에 600mm 내리고 그랬다는데, 야, 이거 우리도 이거 200mm, 뭐 300mm 이런 거는 장난이다 이제는. 반드시 500mm 이상은 오게 돼 있을 수 있다. 태풍 좀 큰 한 번씩 오면 최소 3년 이내에 500mm 정도 되는 거대 태풍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할 수 있다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태풍 하나라도 지나가는 것이 큰 충격인데 500mm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다 물에 잠긴다라고 보면 돼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이제 이렇게 그 구례 이쪽 지역, 구례 순천 쪽 지역에 나머지 쪽 지역에 거의 500mm 가까이 왔거든요. 그때 구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다 침수됐거든요, 전부 다. 그때 울산에는 다행히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데 저번에 차바 왔을 때가 300mm 조금 안 됐던가 그래요. 그런데 태화시장 다 왔고 저 남구 일대도 일부 침수다고 그랬잖아요. 울산은 300mm만 넘으면 침수 지역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400mm 넘으면 다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500mm면 그냥 둥둥 떠다닌다 뭐 이러면서. 내가 제일 겁나요. 800mm.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집에 몰빵하거나 현금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다른 데 몰빵할 게 아니라 분산해서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나중에 병원 치료는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한 군데다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그게 재앙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분산해서 없는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올림픽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뉴스거리들이 참 많아요. 올림픽 뒷이야기들 재밌는 거는 거기는 침대를 골판지로 골판지 침대 그게 다 이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모토 중에 하나가 친환경 이런 것도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안 쓰고 골판지로 이렇게. 그래 선수들이 되게 불안하대. 자다가 푹 꺼질까 봐. 푹 앉았더니 금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일본은 이번에 이렇게 올림픽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올림픽을 안 한다 하면 또 배상금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IOC에. 또 이렇게 이번 올림픽을 해서 본래 이 국민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겠다고 2013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저 밖에서는 농성하고 올림픽 그만둬라, 하지 마라. 오히려 국민의 뜻이 분열되고 그런 지경에. 또 이번 올림픽이 무관중 올림픽이라서 나중에 피해가 3조 30조인가요? 30조의 피해가 이를 수도 있다라고.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더 이렇게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위험에 직면할 것 같아요. 일본이 망하면 우리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은 이웃나라가 망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북한이 망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북한도 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생각에 북한이 많이 발달해서 경제도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교류를 잘 하다가 같이 하나로 됐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정권이 폭망해가지고 정권이 분열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어려운 나라를 줍줍해야지, 주워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걸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무너지면 거기에 따른 피해 얼마나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 정권 그걸로 인해서. 저는 김정은 정권도 발전해서 잘 돼서 더 발전해서 좋은 나라가 돼서 평화로운 나라가 돼서 우리랑 자유롭게 같은 형제 국가로, 아니면 하나로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형제 국가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일본이 이제 이렇게 큰 충격에 빠지면 세계에 큰 충격을 줘서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될 수가 있어요.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하는 품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간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같이 대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본 소마인가요? 소마 외교관이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 문재인 그거는 이제 심지어 마스터베이션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번 사회가 더 나빠졌는데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보면 지금 현 정부는 굉장히 일본과 다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게 봐요. 북한하고도 대화하려고 하고, 일본하고도 대화하려고 하고, 어느 나라하고도 계속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본에 외교관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우리를 엄청 무시하고, 일본도 언론들도 우리나라 엄청 무시하고, 일본 아베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무시 많이 했잖아요. 김정은도 남한을 얼마나 무시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막 열받아가면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계속 꾸준하게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노력한다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민주 시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날 미워하고 무시하더라도
비굴하다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저는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마음이 성장을 해야지 누가 날 무시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또 희망을 그 사람과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마음이 성장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비굴하면 끊던지 아니면 대화를 안 하든지 뭐 아니면 이권 때문에 그러든지 하는데 이권이 뭐 우리가 일본하고 북한하고 뭐 해서 이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개인과 마찬가지죠. 누가 날 무시하거나 저 오만한 사람이 있거나 뭐 한 사람 기분 좀 밥 마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고 또 해주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잘해주면 더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염주도 주고 뭐 뭣도 주고 떡도 주고 뭣도 주고 정말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박스에 10,000원 이상이 들어가요, 보면. 근데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00명 가까이 될 거거든요, 1년에 보면. 근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그 종무소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주면 이제 이렇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 또 다른 거는 주는 게 없나? 또 뭐 안 주시나? 좀 저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다른 거 뭐 안 줘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올라오죠. 그러나 본래 잘해주면 더 한다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잘해주면 또 주면 또 줘야죠.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야죠. 본래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나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거나 또 도가 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야 잘해주면 안 되는구나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무섭게 보더라. 그래도 잘해줘야 된다. 그래도 잘해주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잘해주자. 순간적으로 기분은 잡치고 나쁘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나의 자비심이 무너지면 안 돼. 나의 마음을 더 넓혀야지 여기서 더 좁히면 안 돼. 라고. 이런 것은 나를 시험하는 장애야.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내가 더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미워서는 안 되겠죠. 우리 불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저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자비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쓰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습게 여기다가 그게 좀 오래 가겠지만 그러다가 다시 그 사람도 같이 자비로워지고 같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불하세요.